자, 오늘 6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번호는 1번, 3번, 5번, 7번 하고 시간 좀 되면 12번까지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혹시 자기가 채점하면서 좀 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쌤이 말씀드린 번호 외적으로 번호 또 있어요? 1, 3, 5, 7, 12 중에서 없나요? 9번? 9번이 뭐죠? 6번. 한번 시간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fortunately 하고 네모 하나만 쳐봅시다. 이 두 연결사가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fortunately 뒤에는 플러스적 내용이 unfortunately 다음에는 마이너스적 내용의 즉 긍정과 부정적인 속성의 단어가 나와주셔야 한다. 요거부터 먼저 깔고 가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전반적으로 다 만드셔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문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야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요거부터 해석 잘하셨니? 투부정사가 지금 뭘로 쓰였죠? 투부정사가 여기 본동사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 깊이 뭐에 관해 모든 새롭게 발생되는 사건이나 인지된 어떤 대상, 사물, 이 사물에 관하여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다는 건 그 투부정사의 주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생된 사건이나 대상, 사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would exalted, 결국 어떻게? 고갈시키는 일이다. 뇌를 고갈시키는 일이다. 더 불행히도, 그러니까 꼭 앞에 플러스적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이미 고갈시킨다. 뇌의 고갈이라는 말 자체가 그닥 플러스적 요소는 아니죠. 그렇죠? 결국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건 뇌를 고갈시키는 일이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마이너스적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요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어디 있어? 요 시야에 대해 관하여,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관하여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건 결국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하게 될 때 우리의 눈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 비전이라는 말이 공통 소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눈은 relay only a portion of outline of it to our brains. 우리 뇌에다가 그것을 우리 눈은 넘겨 portion 부분이나 outline 전반적인 개요, 전반적인 것들을 넘기게 돼. 뭘 남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머지들을 나머지의 것들을 우리 마음이 다 채우게 내버려 두면서. 두 번째, 연속전 반복된 소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소재의 반복은 our eyes가 이 글의 주제어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우리의 눈은 not paying deep attention, pay attention to 어디에 깊게 집중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나 개요만을 보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 생각이 채우도록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 모든 것들의 디테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란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자가 모든 디테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필자는 어디에 집중? 그래, 반복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눈은 뭔가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림, 개요,
패턴, 반복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한다. 즉 우리의 사고 과정도 뭐를 모델로 삼고 있는 비주얼 퍼셉션을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이 생각의 과정도 결국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의 눈과 같은 속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것 또한 use similar shorthand. shorthand란 말도 축약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유사한 축약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만을 바라본다는 얘기를 생각의 과정도 똑같이 축약어로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생각의 과정이라는 것도 사건이 발생될 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We do not stop consider all aspects of or details. 모든 측면들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계속 뭔가 생각하려고 해. 근데 대신에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요? 아웃라인이나 또한 패턴을 보려고 한다고요. 뭐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과거 경험에 걸맞는 패턴.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들 바탕으로 다 해석한다 이거야. 오케이? 생각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with it, 이 event person을 categories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네요. 와, 범주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이 범주는 당연히 우리가 뭐에 걸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기대치에 걸맞추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결국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뭐를 본다? 부분만을 본다. 디테일을 보지 않고 아웃라인, 개요를 본다.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또 하나 뭐 있죠? 기대나 과거 경험 같은 것들을 틀에서 보게 된다. 그게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요?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야라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뭔가 자세한 것, 디테일하게 여기가 디테일이죠. 깊이, deeply. 디테일이란 말 자체가 모든 측면이란 자체가 이 deeply로 상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자세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결국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합니다. 부연 설명 있죠. 우리가 solving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생각을 깨달으려 하는 것에 종사하려 할 때 우리는 결국 might imagine, 상상한대요. 뭐를요? We are being highly rational and thorough.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되는 중이라고 우리는 상상한대. 하지만 just as with our eyes, 눈은요 이렇게 연결되셔야죠. 눈은요 we are not aware of how deeply our thoughts. 조금 올려야겠다. 잘려서. 우리는 뭐 한대요? We are not aware of how deeply our thoughts. 즉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생각들이 빠져버리는지. 어디에? 똑같이 그 좁은 그루브스도 반복. The same of categorizing shorthand. 그렇게 똑같은 범주화되어 있는 축약어 이런 것들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대요. 결국 우리의 눈은 여기에 향해져 있다고요. 그렇죠? 얘기만 계속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unfortunately는 전적으로 뭐에 관련된 우리 our eyes, vision에 관련된 얘기를 얼만큼 다른 말로 잘 표현을 했느냐. 그게 요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전이시켜버린다. 이전시켜버린다. 우리의 정신적 shorthand, 이 축약어를 어디에다가 모든 것들에다가 다 전이시켜버린다라는 내용이 요 글의 내용상 맞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본다는 얘기야? 정신적인 축약,
이 정신적인 숏핸드가 결국 뭘 얘기한다? 요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로 맞닿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반영이다라는 말 자체가 나타낸다는 얘기거든. 즉 우리의 생각 이퀄 뭐라는 거야? 우리의 불안정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요. doesn't distinguish. 구별하지 못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우리의 사고와 행동들이 이 be derived from 하면 뭐뭇으로부터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로부터 나온다? 유전적 메이크업. 이거 우리 전에 했었지 얘들아. 제네틱이나 그때 내추럴 한번 나왔을 거야. 그때 동의어 한번 써드렸었는데 기억나? innate, inborn, programmed 말이야. 이 단어들 전부 다 무슨 단어들? 선천적인 걸 나타내는 단어들. 그렇지? 요거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본성에서 나온다. 선천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No. 우리는 전략을 만드는데 testing all of the situation by try and error. try and error도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시게 될 단어예요. 뭐? 시행착오. 이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을 검증해 볼 그런 전략을 만들게 된다. 시행착오 아니고요. 그것을 검증해 보는 거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부분만을 본다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1번 문제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소재는 사랑이었고요. 사랑은 바로 태도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동격이죠? 오리엔테이션이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교육이란 뜻이 있고요. 첫째. 우리가 윈터스쿨 처음 할 때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 설명을 듣죠. 그렇죠? 설명 교육을 듣죠. 그걸 우리가 OT라고 합니다. OT, 오리엔테이션. 그렇지? 어쨌든 방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의 방향, 이 빈칸한 성격의 방향, 뭐가 아니라 toward one's object, 어떤 하나의 사물, 대상에 초점이 맞춰서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빈칸한 속성의 성격의 방향성을 가진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뭐냐, 그치? 요겁니다. 사랑은 뭐냐? 어떤 성격의 태도냐? 사랑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성격의 방향성이 이 사랑의 태도인 것이다. 자, 거기에 바로 if절이 나왔다는 건 뭐야, 얘들아? 사례, 예시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화를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한 사람이 오직 한 다른 사람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단어죠. 이거 이제 1학년 때 많이 헷갈렸던 단어들이죠. To the rest of his fellow men, 그의 다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다? symbiotic attachment, 그냥 공생의 애착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괜히 고백한다고 나 너 사랑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좋아해가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걔도 날 좋아해주면 그게 사랑으로 시작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에 대한 그냥 애착관계라고. 애착관계.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해. 나 너만 사랑해. 그거 완전 우리 그 연예인한테도 그런 게 많이, 그치? 연예인 사랑이 약간 그렇잖아. 걔는 나를 모르지만 난 널 미친 듯이 사랑해. 그치? 그러니까 막 일방통행 가는 거잖아. 그건 애착입니다. 애착. 커진 이고티즘이야. 얘들아 무슨 ISM으로 끝나, 이즘으로 끝나면 무슨 주의죠. 주의.
이고란 말 자체가 뭘 얘기해? 자아를 말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아주의, 자애심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너만을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constituted, 구성되어 있다. 뭐에? 그치? 한 대상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 not 뭐가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그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당연히 그 대상에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 통념 얘기하고 있는 거지. All that is necessary to find, 찾아야만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뭐뿐이다? 그래, 대상인데 무슨 대상? 적절한 대상만을 찾아야 한다. 즉, that 말이야. 어디 있어? 여기 돼. Everything goes by itself afterward. 그 이후로도 스스로 모든 것들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대상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only one 쪽으로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어디로 가져줘야 되는 거야? 올바른 대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올바른 대상으로 가는데 그건 또 어딜 향해 있어요? 스스로. 이 스스로 뭐야? 모든 것들을 향해 있어야 돼.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모든 것들이 그 올바른 것 쪽으로 가 있어야 돼. 오케이? 즉, 이 태도는 방금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한 이 태도는 can be compared, 비유되어질 수 있어. 뭐와? 태도와. 이러한 사람의 태도와 어떤 사람? 원해 그리기를. 하지만 who instead of learning the art, 예술을 배우는 것 대신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닮아 있다 이거야. 어떻게 주장해? That he had just to wait for the right object, 올바른 대상을 내가 기다려야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두 번째, 또 그가 그릴 거야. 아름답게. 언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서 얘기한 writing 어디 있어? 저기는 right object. right object를 내가 찾게 되면 아름답게 그걸 그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림도 그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잘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때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즉, 만약 내가 진정하게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I love all persons, 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I love the world, 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I love life,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say to somebody else,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I love you 라고 말할 수 있다면 I must be able to say, 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I love in you, 난 당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I love through you, 야 오늘 굉장히 시적 표현인데요. 난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I love in you, 난 당신 안에서 또한 뭐다?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너무 멋있다, 그치? 우리 남자들 빨리 요 마지막 구문 큰 따옴표에 있는 거 오늘 수업 못해도 좋으니까 요것만 외우세요. 알겠죠? 요것만 외우시고 빨리 옆에 노트 쓰시고, 오케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읊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패한다? 다음 타깃을 노리세요. 알겠죠? 그분은 아닌 겁니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랑은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하나의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야? 공생적 애착이며 너의 자의심이 큰 것뿐이야. 그러니까 올바른 대상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오면 그래야 되는 화가처럼 모든 것들이 그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와중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유독 내가 더 지키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1번부터 보시게 되면 I call it 사랑은 뭐다? 캐릭터다.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빈칸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캐릭터다. A 맞죠? 캐릭터다.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냐?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캐릭터다? is closely related to intense attachment to oneself.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에이, 완전 틀렸죠. 그죠? 두 번째, 향해 있다. 누군가의 분노, 분개, 분노거든요. 한 사람 쪽으로, 스스로 쪽으로의 분개, 분노를 향해 있다. 이거는 뭐 말만 달랐지, 그치? 성향은 똑같네요. has,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성격. 궁극적인 목표야. 뭐 하기 위한? 다양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다양성을 덧붙이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갖게 되는 거. 다양성 덧붙이기 아니죠. 그래서 4번요. 주로 역할을 하는 성격이야. 뭘 지시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어디 쪽으로? 구체적인 목표 쪽으로 개인을 지시하기 위한 제공하는 성격.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결정하는 성격이야. 뭐를? 연관성을. 뭐에? 한 사람이 어디로? 세상 쪽으로. 세상 전반에. 전반적인 것으로서 세상 쪽으로 연관을 짓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치? 사람을 세상과. 여기에서 홀이 얘기하는 게 이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는 거.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구조가 양괄식 구조였어요. 결국 사례를 시작한 부분은 초반부였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건 어딜 향해 있다? 부연 설명의 여러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해 주셨다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자, 5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밑에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빈칸을 유추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여기가 일반화고요. 밑에 내용이 이제 구체화로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말 그대로 뭐를 일반화시켜야 되는 건지인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죠. 여기. 항상 빈칸 문장에 부정 표현이 있으면요. 부정 표현이 있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뭐하다? 원래 우리가 향해 있는 빈칸 문장의 정답의 반대를 여기다 써야 얘와 같이 부합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빈칸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어휘 추론이나 빈칸 추론의 문장 속에 부정어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회적 태도를 보게 되었을 때 2000년대 from the very long viewpoint 아주 오래된 관점으로부터 2000년대의 사회적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 태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바라보고 비교했을 때 그 태도들을 with 뭐와 예를 들어 those of a century하고 한 세기 전의 태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that 이해하는 것이 가조 진주어죠. 이렇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비교 대조가 확실해진다라는 건 비교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죠?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제와 언제 100년 전의 태도와 2000년대 태도에 100년 후의 태도에 비교 관계를 얘기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then 뒤에 아직 안 끝났죠? They were then 이렇게 하고 얘를 열어자. 즉 now와 then의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now와 then의 비교는 뭐다? 과거와 현재와의 비교. 그치? 과거와 현재와의 비교는 대립구도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에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야 얘들아? then 뒤에 they were then이니까 과거. 얘 과거의 태도보다 과거보다
현재가 빈칸하다는 건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따져보면 머리 아프잖아, 얘들아. 뭐가 뭐보다 더 덜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인지 덜인지도 모르겠는데 비교를 일단 했다는 것만 캐치하시고 이 둘이 대립관계를 얘기할 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 내용을 어디에? 빈칸에 이 부정어와 함께 맞춰서만 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한 것만 내용을 잘 이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indeed 그러면 앞에 내용 강조 There are some types of behavior 이런 유형의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Which were thought quite acceptable in 1990년대 이 1990년대에는 꽤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되어진다 여겨지는 그런 행동의 유형들이 있어. 근데 어디야? 행동의 유형들이 which are actually illegal now. 지금은 뭐 하는 거? 불법적인 거. 그럼 1900년대와 now의 비교. 그지? 이때는 수용되어짐을 플러스로 본다면 illegal을 마이너스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용되어질 수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거. 그지? 만약 합리적으로 잘 번성한 런던의 한 남성이 waiting for underground train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남성 1900년대 이 남성이 마법적으로 이동이 돼 어디로? 한 세기 이후로 이동이 돼. 그렇게 된다면 he would be astonished. 감정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해서 놀라다죠. 알게 돼서 놀랄 거야. he was no longer. 더 이상 이 사람은 no longer be allowed. 허락받지 못하는구나. The light is pipe. 자기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거. 어디에? 스테이션 플랫폼에서 말이야. 됐죠? 이 1900년대에는 뭐 했던 것이? 파이프가 뭔지 아세요? 파이프. 그 영국 하면은 꼭 이런 모자 쓴 코쟁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이건 거의 곰방대 수준인데? 뭔지 알죠, 이거? 약간 셜록 홈즈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여기서 이제 뻥긋 담배 연기 말하는 거.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 우리나라도 이 곰방대 있잖아, 곰방대 뭔지 아세요, 이거? 끼인 거? 담배 잎을 거기다 마른 다분잎에 불 붙여서 담배잖아. 그쵸. 우리가 이제 100년 전에는 이게 허락됐던 것이 이제 이게 1년 후에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놀랄 거래. 그치? 먼저 첫 번째 이슈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됐던 것이 이때 안 되는 것이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뭐다? 더 수용되지 않음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unacceptable이 들어가야 되는데 un의 의미는 이미 여기 부정으로 있으니까 acceptable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여기 있는 단어 뭐하기? 자체 해결, 빈칸 자체 해결 뭐? 옮겨쓰기. 오케이? 빈칸 추론은 항상 그거야. 1900년대에 수용됐던 것이 이때는 수용이 안 되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수용적이다라는 말을 들어가야 그게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랑 붙어서 말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 그치?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여기다 뭘 써야 된다라는 건 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야. 사실. 야, 우리나라 이거 100년까지 안 가도 돼. 우리나라 그 옛날 영상 가끔 선생님이 유튜브로 보는 영상 중에 그 막 8, 90년대 영상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쳤던 그 8, 90년대 영상들 가끔 TV에서 해줬던 거 막 보면은 막 옛날 생각 나거든. 쌤도 맞아 저때 저랬지 막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냥 일반 회사 사람들 양복 입고 막 다 일반 회사 사람들인데 여성 직원이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 직원이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출근을 해서 일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회의를 하는데 그 주변 남성들 그때는 뭐 남성들이 좀 많았으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회의를 하는데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거야. 다.
여기 임신한 여성이 있는데 옛날에 그랬어. 그때의 영상이 80년대 영상이었어. 그리고 쌤이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땐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선생님 때는 초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남자 담임 선생님이었어. 담임 선생님 시험 감독이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 저 맨 거기 한 반에 48명이 앉아 있는 한 반이었어. 한 반에. 니는 이제 30명 될까 말까죠. 지금. 48명이 앉아 있는 그 반에 저 뒤에 창문을 여시고 거기서 담배를 태우셨어. 선생님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인용됐던 시절이야. 그때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일단 유추를 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고 나머지 빨리 한번 읽어볼게. 그는 아마도 빠르게 발견하게 될 거야. 얼마나 값비싼지 그것이 뭐 하는 것이 투바이 알코올을 사는 것이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 아는 것에 The amount of beer 관심이 생길 거야 참 관심이 이렇게 가셔야죠. 디스커버 발견하게 될 거고 알코올 사는 것이 비싸고 또 뭐 맥주의 어떤 소비량이 되겠죠. per head 머릿수당 한 사람당 소비되는 맥주량이 had halved 하프의 과거형입니다. pp형 때 절반이 된 거야. 한 세기 만에 절반이 됐다. 야, 지금도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 맥주 많이 마시는데 그걸 보고 절반이라고 한다는 건 과거에는 엄청 마셨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도 비싸지고 맥주도 많이 안 마시고 이런 것들. 그지? 그리고 만약 그가 브리튼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는 빠르게 알게 될 거야. 패스포트가 필요하구나. 여기서도 패스포트는 단순히 한 국적에서 다른 국적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 신분증의 수단이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수단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제약을 나타냅니다. 패스포트도. 그죠? 그리고 그는 알게 될 거야. 서양 나라들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이 뭐 한다? 마지막 단어가 아주 치명타를 때리네요. 그렇죠? 한 사람의 선택들이 결국 이 정부, 나라나 당국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거와 현재의 비교에 있어서는 이 어셉터블 하나가 굉장히 큰 나머지 내용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100년 전의 어떤 태도들이 전부 다 좀 더 자유로웠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보다. 그렇지? 규제받는 것이 현재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 얘기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갖다 빌려 쓰자면 이 acceptable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으셔야 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부합이 돼서 과거의 행동이 현재보다 더 수용적이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acceptable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줘 보자라고 했을 때 정부는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는 건 명확하지 않대요. 정부의 강력성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장되어졌다. 역시 소재 틀렸다는 거 명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도덕적 기준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 도덕도 이상한데 그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양 문화의 시민들이 are so much freer. 그러니까 서양 국가의 이게 핵심 아니야? 요거. 그렇지? 요게 무슨 시제를 나타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물론 나머지 동사들이 전부 다 1, 2, 3, 4, 5번 다 현재를 얘기하는 의미에서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양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 자유롭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규제가 지금은 더 심해졌다. 그렇지? 담배, 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나라를 이동해 다니는데 그리고 선택까지 해서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 freer 정답이었죠. 비즈니스하는 서양 사회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졌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 4번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도 막 어려운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이 연결사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방향성. 여기 the sort of different color categorization. 선생님이 이제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의 핵심적 힌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잡아두시자라는 거. 확실히 since we all have the same visual equipment. 끝말잇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각적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라보게 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as basic, as color, 기본적인 어떤 색깔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의문문이었죠, 참.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색깔로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기본적인 것들로서 다 우리가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재는 뭐다? 비주얼 equipment. 우리가 시각적인 것을 사용하면서 그게 다 똑같을 수 있냐?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명되어졌어. 데디아라고. 이 시각 색깔의 어떤 시야는 is black and white issue. 이 흑백이라는 것과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다소 복잡하다. 대시 형용사 앞에서 쓰이면 부사입니다. 다소라는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것은 다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복잡하다. 이 얘기죠. 그럼 방향성이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한다? 컴플렉스를 의미한다. 그거 꽤나 단순한 거 아니야. 복잡한 거야. 이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고 얘의 끝말, 즉 시야에 관련된 방향성의 끝말잇기로 좋은 게 무엇이냐. 하지만 the number of differently labeled segments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다르게 이름 붙여진 부분의 그 수가 다양하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컴플렉스가 밑에서 얘기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지? 근데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연결사가 however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연결고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단순하지 않다, 다양하다. 같은 말이잖아. 그지? 하지만 however를 써서 이어준다는 건 어색할 수밖에 없으니까 A번은 X. 그지?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시게 되면 언어가 소재부터 아예 다른 것 같은데 언어는 가지고 있어. 상당한 효과. 어디로 해? How we see colors. 우리가 뭔가 색깔을 본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에 언어가 영향을 주고 있어. 즉 다시 말해 more precisely,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이름 붙이는지 그 다른 유형에 대한 어떤 시각적 스펙트럼, 범위죠. 범위, 범주, 범위. 그 시각적 범위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지에 뭐가? 언어가 영향을 준대요. 그러면 시각적인 부분이 우리가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다. 복잡하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다양하게 보는 것은 결국 뭐에 달려있다? 언어에 달려있다. 그렇지? 즉 위에서 말한 단순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건 곧 누구다? 언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단순한 것이 아니야.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 요거 괜찮다. 그치? 그 다음에 C번. 이러한 종류의 컬러 카테고리제이션의 종류는 앞에서 단순하다, 복잡하다의 눈으로 보는 게 똑같이 볼 수 없다라는 그 단순하지 않음을 얘기한 것이 그런 분류로서 소트는 분류죠. 디스는 앞의 내용이고 앞에서 얘기한 분류라는 형태로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C번은 X.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능성 있는 건 누구? B다. 즉 그 단순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언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색깔을 바라보느냐. 즉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어떤 색깔에 보이는 부분을 나누거나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즉 우리의 눈은요 등록해 놓는 거야. 대략적인 어떤 똑같은 범주의 빛을 뭐와 뭐 사이에 the aptly named infrared, 이것 때 빛이죠. UV라고 말하는 울트라 바이올렛까지, 그렇지? 적외선과 UV
이런 것들 사이에 있는 어떤 빛의 똑같은 범주, 대략적으로 똑같은 범주를 우리는 등록시켜 놓는 거라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하게 나누어 놓은 것들을 등록시킨다. 하지만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이름 붙여진 부분, 이 B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끝말잇기, 이 수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 이 말이야. 본동사. 그래서 몇몇 언어들은 이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직 뭐만을 구분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색깔, black and white, 검정색과 하얀색만을 구별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이 거기에다가 그린, 옐로우, 블루, 브라운을 덧붙이는 거야. 다른 언어들이.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어떤 컬러 색 카테고리제이션, 여기에서의 범주가 뭘 얘기하는 거야? Some language와 other languages의 분류의 범주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것이 아주 잘 묘사되어져 있는 거지. 뭐로? 언어로. 그루라는 단어의 언어로. 그루라는 건 심리학자들이 사용을 해.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언어를. 어떤 언어?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green and blue. 이 초록색과 파랑색 사이에서의 그 어떤 구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언어를, 그러니까 어중간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실 박스에서 B로 가는 게 난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지관을 어떻게 잘 맞춰 주셨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12번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12번이) 난도가 있었던 건 연대지관의 힌트가 크게는 없었고, 있었다면 이제 더 플러스 명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었는데, 또 얘만을 가지고 정답을 유추하자면 좀 난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it has been discovered, 데디아라는 것이 발견되어졌다. while the wood, 그 나무가 those, 여기도 힌트죠. dirty harbor, 하버는 항구죠, 항구. 이 더러운 항구에 떠 있는 동안에 microbes, 미생물들이 went into the wood, 그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ate, 먹은 거야. 미생물들이. 어디를? the center of those cells. 그 나무의 중간 부분을 계속해서 파먹은 거죠. 그렇죠? 막연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더러운 항구에 떠다닌다라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부가 앞에 좀 있어야 되겠고 한데, 어쨌든 논리적 단절이 정답의 근원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종류 이름인가 봐. 여기 바이올린이 지금 most prized violin, 굉장히 뛰어난 총명을 받는 바이올린, ever made, 지금까지 만들어 온. 왜냐하면 그의 어떤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풍부하고 공명을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 바이올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때문에 아주 유명하대. 총망받는. 놀랍게도 이러한 귀중한 악기들이 are not made from the treasured pieces of wood, 어떤 소중한 나무 조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신에 carved from the discarded lumber, 버려진 목재로부터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비싼 나무, 막 희귀종 나무 이런 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소중한 나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버려진 나무에서 이 귀중한 악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 없죠. 뛰어난 악기가 있어요. 놀랍지만 그 악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치? 자,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고 could not afford fine wood, 좋은 나무. His contemporaries,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과 같이 좋은 나무를 구할 여력이 없는 이 사람이 뭘 얻어냈냐? Most of his wood,
그의 나무는 어디서부터? 더러운 항구. 그러한 더러운 항구들. 정답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3번 뒤에서부터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 등장한 Where he lived. 그가 살았었던 이 더러운 항구로부터 나무들을 다 얻어온 거야. He would 2번은 그래서 단절 없고요. 그는 would take these waterlogged pieces of wood. 이 나무들, 이 물에 떠다니던 그런 나무들을 수거에다가 그의 가게에서 clean them up, 깨끗이 닦아서 from those pieces of trashed lumber, 그 쓰레기가 된 목재의 조각들로부터 깨끗이 닦고 take, 수거에다가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he would create instrument. 그는 악기를 만들었어. 뭐? rare beauty. 드문 어떤 아름다움의 악기를 만들었다. 뭐 그렇대요. 3번도 단절 없죠. 더러운 항구에서 목재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갈고 닦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기게 된 거죠. 뭐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띄우셨어야 돼요. 섬유질의 어떤 구조, 그 나무의 섬유질적 구조에 뭐를 남겼어? That created resonating chambers for the music. 그 음악에 대한 공명을 울리는 그 실에, 그 음악을 위한 실에 공명을 울리는 것으로서 공명을 만들었던 그 나무의 어떤 섬유질적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서 드문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원인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갈고 닦았다가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야? 미생물에 대한 어떤 간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더러운 항구에서 떠다녔던 그 나무들이 떠 있는 동안 미생물들이 이렇게 갉아먹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진 다음에 이 발견되어진 것이 결국 뭐야? 이 나무의 어떤 섬유질적 구조를 변화시켰다로 이어주시는 게 깔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만 쉬었다가 한 문제 더 해보고 그 다음 랭크 77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한 문제만 더 보고 랭크 77 넘어가도록 할게요. 랭크 77.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말엔 쉬실 거 아니야, 그지? 주말에는 토요일 날 특강이 있나요? 특강 없어요? 토요일도 특강이 없어? 선생님은 월요일 날 쉬어요. 월요일 날 쉬어서 와이프도 월차를 내고 가족끼리 겨울방학인데 진짜 나도 그래. 우리 애들이랑 시간을 보낼, 니네들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서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가족 행사 잘 참여 안 하잖아, 그지? 그냥 엄마 아빠 갔다 와, 난 그냥 집에 있을게, 약간 이런.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따라가세요, 알겠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엄마 아빠와의 시간 보낼 수 있는, 또 20대 되면 또 진짜 다 컸다고 니네 멋대로 막 움직이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보낼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어. 나도 20살 때 서울 올라오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결혼하면서 집 나와서 그때 이후로 그냥 진짜 분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기 뭐야, 고시원에서 시작했다가 원룸으로 가고 투룸으로 가고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했죠. 결혼하고. 무슨 얘기냐면, 니네만 친구들끼리 놀아도 좋으니까 하루 좀 온전히 쉬는 날
쌤이 어디를 갔다 왔냐면 쉬는 날 불가마 찜질방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 그냥 찜질방 많이 가봤는데 불가마 찜질방을 여기 그 막 수건 큰 거 뒤집어 쓰고 하는 찜질방 있잖아. 그건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온몸에 땀 쫙 빼고 정말 좋아요. 거기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인 어디 검색해서 그냥 간 건데 나중에 알게 거기 가서 알게 됐어. 거기가 최근에 기안84가 왔던 찜질방이래. 근데 시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잘 돼 있더라고. 뭐 구워 먹기에는 되게 좋더라고. 자기가 싸가니 고구마랑 은박지랑 해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막 먹고 놀고 하기 되게 좋던데. 한번 얘들아 좀 푹 쉬어. 공부도 좋은데 그런 데 가서 푹 쉬세요. 하루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은 있어야지. 겨울방학인데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만 할 수 없잖아. 우리 이놈의 썩어 빠진 교육정책, 대한민국 교육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있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그냥 쉴 때는 푹 쉬세요. 어디 가서 놀다 오시고 계획 한번 짜보세요. 짜본 적 없겠지만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니네가 어디 친구들이랑 맘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 둘이 갔다 와서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노는 거. 꼭 찜질방이 아니어도 나는 그게 편했어. 그냥 옷 신경 안 쓰고 그냥 찜질복 입고 어디 땀 빼고 나와서 또 먹고 또 들어가서 땀 빼고 막 이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다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에이, 고개 들어봅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어나자. 예진, 일어납시다. 자, 필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you must 필자가 이제 주제문을 아예 놓고 있습니다. 당위성은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신, 필자, 이 글을 읽는 독자, 당신들 이렇게 해야만 해. oughto는 뭐 잘 쓰지는 않지만 뭐 이런 당위성 동사들은 주제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인 당신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심적 도전이야. 글쓰기의 중심적인 역할이고. 그러니까 뭔가 소재, 두 번째 문장의 소재를 좀 파헤치려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구나. 또 세 번째 문장도 역시 작가로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작가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먼저 잡아두시고, 작가는 읽어야만 해. 자기의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어. 글쓰기에 있어서 중심적인 어떤 역할.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뭐다? 너무 빠르게 잃어버리게 돼. 뭐 할 능력? 자신의 어떤 글을 썼던 내용, 독자로서 자신이 쓴 산문을 보는 능력을 빠르게 잃어버리며 not as a writer, 뭐가 아닌 작가로서가 아닌 독자로서 자신의 어떤 산문을 보는 능력이 빠르게 상실되어 버리게 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럼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니고. 그는 정확히 자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지만 그 clear sentence, 명확한 문장이나 응집성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필자가 말하는 건 이거죠. 첫 번째 정답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가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치 뭐처럼 편집해야 돼? 그가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As if he never seen those words before. 그러한 말들을 이전에 본 적 없던 것처럼. 이 두 개의 반복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힌트를 얘기하는 거죠. 작가는 작가로서의 당위성, 네가 작가로서 글쓰기 할 때의 당위성 일관되고 있네요. 그렇죠? 아웃사이더가 돼야 돼. 외부인이 돼야 돼. 뭐에 있어서? 너만의 작품, 그만의 작품에 있어서 작가는
아웃사이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외부인 입장으로서 봐야 돼. 그래서 그는 탈출했을 때 특권받은 어떤 위치, 저자로서의 특권의 위치. 이걸 내가 썼으니까 내가 읽는 건데 내 글이니까 내 관점으로 보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는 갑자기 see all those of imprecise clause unnecessary flourishes. 그러니까 그는 갑자기 모든 어떤 부정확한 절을 볼 수 있게 되며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수식 같은 것들도 보게 된다. 뭐 했을 때 얘들아? 탈출했을 때. 뭐로부터? 저자라는 특권을 탈출했을 때. 무슨 얘기야? 아웃사이더였을 때. 그지? 아웃사이더였을 때 그를 잘 볼 수가 있다고. 그럼 요 정도 반복되는 것만 보셨어도 네가 작가로서 뭐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외부인이 돼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봐야 돼.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본 것처럼 봐야 돼. 그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그래서 즉 다시 말해 그는 느낄 수가 있어. 약한 부분을. 뭐에 있어서? 이야기의 약한 부분이나 slow spots and in prose. 자기 산문 속에 좀 느리게 흘러가는 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론. The novelist 이 사람이 in essay에서 이 craft of the writing. 글쓰기 어떤 초안에 위에 에세이에서 이렇게 강조했어. 뭘 강조했어? importance of 뭐의 중요성? putting aside 제쳐두는 거야. 누군가의 산문을 자기의 산문을 제쳐두고 허락하는 거야. 그 시간과 어떤 작업할 시간을 허락하는 거죠. 뭐로써? 야, 이 단어는 어려워서 좀 힘들었겠다. 그렇지? amnesiac magic. 요게 마지막 힌트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amnesiac은 이제 기억상실의라는 뜻인데 요건 밑에 각주로 써줘야 될 단어인데 기억상실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답 유추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즉 당신은 기다려야 된다. 몇 세기들을 Find your ideal reader. 너의 이상적인 독자를 찾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아니고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려고 해야 된다. What you already know. What you already know가 어떤 입장이야? 작가의 입장. 작가의 특권 아니겠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걸 뭐 해야 된다? 계속 포기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지? 잊어버리려고 해야 된다. 즉 제3자의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건 2번이었습니다. 3번. 되도록 많은 리뷰들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리뷰, 후기 얘기 없었고요. 사람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역시 아니고요. 평균 사람보다. 거절하려고 노력해야 돼. 너 스스로를 give in. 이 give in 단어가 뭐야? give in. give in to the user way. give in은 굴복시키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 스스로를 굴복시키도록 허락하는 걸 거절해야만 한다. 아니었습니다. 외부적 입장으로서 당신의 글을 봐야 한다. 라는 글의 내용 잘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랭크 77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랭크 77. 네. 네. 우리 지난 시간 13파트까지 했었죠? 그죠? 오늘 14 가져온 적 보고 이따 교재 숙제 채점은 이따가 선생님 답안지 관리 시간에 가져올 테니까
그때 채점하도록 합시다. 자, 가주어진 주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가주어진 주어에 대한 원리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대절도 나오거든요. 오늘은 투부정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is 형용사나 이제 명사가 나오는 패턴이고요. 뭐 가주어진 주어의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치?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가주어진 주어 패턴이라고 하고 나중 파트에 나올 부분이긴 한데 이 대절도 접속사절도 나와도 우리가 이걸 가주어진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가주어의 패턴에 대한 인지와 진주어에 대한 파트의 인지를 먼저 해두시는 게 좋겠고, 대절에는 주어 동사가 존재하니까 얘와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추가가 된다? 이 for 명사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얘도 주어 동사, 얘도 주어 동사 패턴으로 가주어진 주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랭크 77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쓰기야, 쓰기. 쓰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부정했을 때에는 여기 사이에다가 뭐도 집어넣을 수 있다? 부정어 not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 표현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가주어진 주어를 눈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니네가 직접 배열을 하는 거랑은 또 천재 차이다 보니까,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자체가 은는이가를 보실 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냐면 이 투부정사의 은는이가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주어진 주어를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가주어진 주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텐데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해석을 보셨을 때 구성되어 있는 보기 속 단어들하고 이 해석이랑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밑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은는이가가 붙었을 때, 그치? 하는 것은, 즉 동사의 의미를 포함시킨 상태, 여기 고개 들고, 동사의 의미를 포함시킨 상태에서의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동명사도 해당이 나중에 되겠지만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지, 그치? 그래서 이시나 투부정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꼭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수로 부분이 형용사와 같이 쓸 수 있는지, 요게 보통 수로 부분이죠. 이런 패턴. 요게 이제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의 조건부가 붙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잠깐 기출대표문항 요거 한번 1분 드려볼 테니까 빨리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가 은는이가고 일단 제낄 건 제끼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만드는 연습 한번 빨리 해볼게요. 1분 30초 고!
요게 조금 난해했죠. 소비자들이 이게 주어야. 그치? 얘가 부추기기 위해 여기 보면 encourage가 오형식 동사잖아. 소비자들이 make purchase, 구매를 하기 위해 이거잖아. 그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encourage, 장려하기 위해.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특히 동사 모양이 이렇게 형성될 때에는 이 목적어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주술 관계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어 수로 관계야, 얘네 둘이가. 얘를 뭐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연스러우려면 은는이가로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일단 제낄 거 제끼고 이번에는 마케터들이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로서는 it is important가 먼저 쓰여지셔야 되겠고,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마케터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 접촉하는 것은이 중요하니까 접촉하다는 이제 to contact가 돼야 되겠지만 이 컨택트를 하는 대상자가 앞에 주어로서 마케터들이 하고 나왔으니까 이 to 부정사의 주어도 여기에다 써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누가 되겠어? for marketers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for 마케터들이 to contact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쓸게요. 마케터들이 컨택트 하는 게 중요해. 뭐와 접촉하는 거?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그들과 접촉하는 거. 그럼 컨택트 다음에 바로 목적어 them 써주시고 뭘 통해서? through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컨택트 them을 하는데 뭘 통해서 간다? through 뭐뭇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 various forms of communication 이 순서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조진조 패턴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패턴으로 이제 어법 문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먼저 1, 2, 3번 이 어법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 어떻게 틀린지. 고! 화장님. 문제 좀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때때로 this is essential. 이거 되게 안 이상해 보이잖아, 사실. This is essential. 그러면 이 this를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필수적인 내용으로 받겠다는 건데 그럼 얘는 떠버리게 되는 거야. 오케이? 투부정사가. Lower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치를 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말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this가 될 수 없고 뭐가 되셔야 돼? 투부정사가 뒤로 빠졌으니까 가주어로 바꿔주셔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왜? 이게 필수적이다는 얘기니까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그리고 let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한테 뭘 시켜?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죠. whatever they want, 명사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도록 허락을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 기간이라는 명사 뒤에 관계부사 when color photography, 이 컬러 사진이 wasn't available, 사용하지 못했을 그런 시기 동안에는 it is unnecessary, 불필요했다. 뭐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본동사는 it was 하고 여기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본동사의 어떤 use는 나올 수가 없겠죠. 또한 use가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형용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로 보일 수도 있거든. 명사로 보일 수도 있는데 명사로 보이게 되면 더 the objective, adjective, black and white 명사의 패턴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e라는 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로 쓴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 진주어로 맞춰 주셔야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뭐 하는 것이? adjective, black and white before term of photographs as we do today.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포토그래프 사진이라는 어떤 용어 전에 black and white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컬러 사진이 없었을 때는 흑백 사진이 그냥 사진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은 컬러를 쓰다 보니까 이 당시에 썼던 블랙 앤 화이트를 우리가 흑백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컬러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기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형용어구를 사용하지 불필요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블랙 앤 화이트 사진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3번. It is usually acceptable. 자, 수용 가능합니다. 뭐? 대학생들이 뭘 사용해? their 랩탑 컴퓨터를 사용해. 뭐 하는 동안? 수업 시간 동안. 그리고 class discussion, 토론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랩탑, 무릎에 올려놓고 하는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하죠, 우린. 그지? 노트북은 콩글리시. 우리가 알고 있는 랩탑 컴퓨터가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니까?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주어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 for 명사로 써주신다. 그치?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체크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 오늘은 쓰는 거 좀 많이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1번,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분 드릴 테니까 잠 깨시고 자 3분 동안만 가봅시다. 고! 자 서술 연습 해주세요. 제거할 거 먼저 제거해 주시고 1번하고 2번만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자, 3분은 지났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class requiring critical thinking. 어떤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수업에서 이건 여기 있죠. 그죠? 그것이 상반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것이 비록 상반될지라도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수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하다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가주어진 주어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중대하다. crucial이 있으니까 가주어진 주어 여러분들 여기다 구문 사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it is crucial입니다. 이게 중대하다가 먼저 나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주어 패턴을 뒤에다 쓰는데 주저하다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부정어까지 같이 써줘야 되니까 hesitate가 이제 주저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뭐 하지 않는 것이 그 앞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그렇지? hesitate. 주저하지 않는 것. 뭐에? 너의 의견을 표현하기를. hesitate to 부정사가 저기니까. 그렇지? 이것을 주저하지 않기를죠. 나머지는 your opinions.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지? 여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여기 나머지 있는 건 뭐뭐 때문에죠.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관적 관점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들의 주관적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 여기까지죠.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가 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역할, 얘가 수로의 역할이 되셔야 되겠다. 근데 뭐뭐 하는 것은 형용사하다가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불가능할지 모른다. 비동사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돼? might be, impossible이 먼저가 나와 주셔야 되겠다. 그치?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주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어디? impossible 이건 썼으니까 뭐 하는 것이 to 평가하고 assess, to interpret 이렇게 나오셔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to assess and interpret. 나머지 어떻게? past event, 과거의 사건들. 뭐 하나 빼놨죠? 중간에 중요한 걸 빼놨네. 그치? 역사가들이 어디 있어?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거니까 역사가들의 주어는 어떻게 쓴다? 여기 historians가 있으니까 for은 여기 추가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for historians까지를 여기 추가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할지 모른다. 역사가 과거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하고 6번 마지막 끝에 두 개 한번 해볼게요. 끝에 두 개도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5, 6번입니다. 5, 6번.
벌써 다 했구나.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분은 딱 됐고요. 자, 생태학자들이 또 주어같이 주어같이 생긴 애들이 나왔고, 모든 다른 유기체들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환경을 느낀다고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것부터 먼저 가셔야 되겠고. 그러면 밑에 있는 제낄 거는 the way we do,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제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로부터 먼저 써볼까요? 위험합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어디 있어? dangerous가 여기 있네. 그치? It is dangerous 하다라는 게 먼저 나올 수 있겠고, 뭐 하는 것이? 환경을 느낀다고 추정하는 것이. 그럼 추정하는 것부터 먼저 써주자. To assume. 이게 가정하다, 추정하다죠. 근데 이 추정하는 게 누가 추정하는 거야? 모든 유기체들이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쌤 또 미리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for 생태학자가 to assume 하는 것이. 왜? 모든 다른 유기체들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환경을 느낀다고. 그럼 얘가 뭐야? 다른 유기체들이 느낀다고 환경을, 주어동사 목적어가 형성되는 구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ssume의 대절의 형태를 써 지금 나타낸 이제 주어동사 목적어를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가 이거 썼고, 다른 모든 유기체들이 or other organism들이, 다른 모든 유기체들이 뭐 한다고? sense, 감지한다고. 더 환경을. sense the environment. 그대로 써주시고, 뭐 하는 방식? 여기에서 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과 요거의 대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과 같이 환경을 인지한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의 지문입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뭐 difficult 써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다. It is difficult. 뭐 바꾸는 것이 어렵대. 그럼 to change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이게 난도 있는 그나마 이유는 change의 목적어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쓰셔라 하거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who, they, are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who they are. 이게 핵심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럼 훨씬 더 쉽다는 much easier 여기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네. 그치? 다시 말해 it is much easier 하다. 훨씬 더 쉽다.
뭐 하는 것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또 바꾸래. 바꾸다 change 여기 있네. to change 하는 것이 더 쉽다. 근데 뭘 바꿔? 이번에는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래. 그럼 또 역시 의문사절 어떻게? How they 행동하는 거 act 여기 있네. 그치? How they act.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남는 거 누구 있니? them 있죠, them. 그치? people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them과 people을 쓰려면 people이 먼저 쓰여야 돼. 그치? 빠진 거 뭐니 얘들아?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빠졌어? for people을 먼저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for them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어 쓰기는 결국 for 명사가 좌지우지 해주신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를 쓸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주어진 주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 주어 동사의 패턴과 은는이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주어진 주어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가주어진 주어 진주어의 모양의 구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쓰니까 쉬운 거지. 이게 실제로는 좀 막연한 상태에서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가주어진 주어 패턴을 써야겠다라는 인지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더라도 보기 일반고 기준으로 보기에다가 일단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 둬야 돼. 그래서 왜? 이거는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사실 이 문장 써놓고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쓰라는 보기 없이 명령 없이 조건문 없이 그냥 쓰라고 했으면 헷갈리실 수 있는 충분한 요소고 쓴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선생님들이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쓴다라는 조건 하에 항상 가주어 진주어로 쓸 것이라는 그 구문의 프레임을 항상 이때는 씌워줘야 돼. 그래야 좀 더 명확한 정답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연습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 수업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너네들이 지금 우리 본원 학원보다 랭크 77 진도가 좀 많이 빠르거든. 그래서 그 이유도 그렇고 무리수 둬서 두 개씩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타임에 3포인트, 3랭크씩 나가는 걸로 쌤이 한번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명사 개념은 어법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쓰기는 다음 시간 내일 추가적으로 하고 독해 수업을 조금 더 한 지문 더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미 앞에서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의 진주어 패턴을 봤기 때문에 동명사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동명사의 ing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특히나 얘가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나 보어로도 쓰일 수 있죠. 얘가 둘 다 가능합니다. 동명사라는 이름 하에서는. 하지만 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동명사라는 오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생김새가 현재 분사의 모양을 닮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둘의 모양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뭐가 모양이 더 이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둘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명사라는 이름 하에 ing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동명사를 주어로 쓰는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기도 할 거지만 ing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ng가 명동, 명형의 문장 위치 중에서 맨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ing가 문장의 맨 앞에 쓰였을 경우의 수가 보통 한 3경우의 수가 되거든. 선생님은 그냥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지를 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야. 눈에 익혀야 되는 건 니네 몫인 거야. 알겠지? 여기 봐. 똑같이 명사로 뒤에 달고 다니면서 본동사를 뒤에다가 붙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얘가 동명사 주어로 쓰여서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명사를 ing 하는 것은 동사합니다 라고 가셔서 수일치는 무조건 동명사의 수일치 단수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ing가
현재 분사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ing 하는 명사가 동사합니다라는 패턴으로 인해서 이 명사와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법 얘기까지 간간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헷갈리는 건 사실 이 두 가지고요. 그죠? 모양이 원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뭐 쉽습니다. 얘는 이번에 어디 있을 때 문장 앞이나 뒤에 있을 때는 우리 얘 뭐야? 현재 분사죠. 결국 누구 정보야? 주어 정보입니다. 그래서 ing 하는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 패턴으로 이제 보시는 게 ing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이걸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동명사 주어 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서 뭐뭐 하는 것은의 의미가 베이스가 되셔야 돼. 그래서 해석도 보면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은 창의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발달을 제한한다. 이게 본동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화하는 것은 제한한다. 뭐를? 발달을. 무슨 발달? 창의적 학문적 발달을.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거든. 1분 드릴게. 빨리 한번 나열해 봅시다. 동명사 주어. 고! 동명사 주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동명사 주어라는 것도 결국 동명사도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합니다. 아까처럼 말이야.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데 있어서 뭐를 뭐뭐 하는 것은 뭐를 뭐뭐 하다. 이런 식의 패턴이 이 문장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하는 것은까지가 동명사 주어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오버 스트럭처를 동명사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오버 스트럭처링 뭐를? 아이들의 환경을 누구? A child's environment. child's environment.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게 구조화하는 것은 제한한다가 이제 동사구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 동사, 아까 목적어였으니까. 그치? 제한한다. 어디니? 리미트. 리미트로 써주셔야겠죠? 동명사 주어니까 수일치. 그치? 뭐를? 창의적이고 and 학술적인 뭐를? 학술적인 발달을 development 저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적인 creative and academic 나머지 development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 가주어 진주어 요거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ore 패턴 되게 중요합니다. more 패턴이 요게 진짜 서술형 교재이긴 하지만 more에서 다루고 있는 게 어법적 표현의 다루기 연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별표를 쳐두셔야 돼 그냥. 그래서 요 첫 번째 more는 쌤이 아까 설명됐던 거 ing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more은 말 그대로 우리 구문이죠. 이 구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 두셔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It is no use ing. 소용없다. It is nice ing.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가치 있다. 그 다음에 재미있다까지. 이런 거 한 번씩 좀 봐주시고 어법 문제풀이랑 서술형 쓰기는 다음 시간이랑 16파트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테스트니까 우리 저거 독보 준비해 오시고 단어장 준비해 오시고 랭크 77 프린트 숙제는 내일 검사하니까 오늘은 교재 검사만 하도록 합시다.